안녕하세요, 찌맘입니다. 오늘도 찌맘의 육아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육아 정보, 바로 우리 아이 언제 이걸 떼어야 하죠? 라는 질문에 제가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엄마들이 가장 고민하는 점인데, 우리 아이가 이거에 대한 집착을 해요. 우리 아이 이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떼어야 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답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귀 열고 메모 쫙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유수유입니다. 모유수유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11개월까지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적절한 이유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24개월까지 수유가 가능하며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능한 24개월까지 먹이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영양 섭취의 측면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24개월까지 먹이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완모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 또한 첫째는 6개월까지, 그리고 둘째는 13개월까지 완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유수유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모유수유를 많이 못했으니 너무 죄책감이 두렵다, 죄책감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꼭 모유수유와의 애착 형성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걸로도 충분히 애착 형성은 채워줄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건만 허락된다고 하면 24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젖병. 아기는 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젖병을 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기의 건강과 신체 발달에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젖병을 떼고 아이가 컵으로 물을 삼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삼키는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손가락을 같이 쓰게 되면서 두뇌 발달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밥 잘 먹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생후 18개월 이전까지는 꼭 젖병을 떼야 된다고 합니다. 빨아먹는 데만 익숙해진 아이는 나중에 밥을 먹이거나 이유식을 할 때 씹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령에 따른 이유식이 변화를 주면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아기의 젖병 떼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아이의 치아의 건강과 가장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젖병을 오랫동안 빨게 되면 바로 중이염과 치아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에 교정과에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의 부정교합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약간 위에 치아들이 돌출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구강 구조가 앞으로 쏠려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많이 계속 젖병을 빨고 있고 물고 있는 습관으로 인해서 부정교합이 초래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젖병을 무조건 떼줘야 합니다. 부정교합뿐만 아니라 젖병을 계속 빨고 있고 물고 있다 보면은 치아에 닿는 면에 우식이 생겨서 충치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 충치가 생기면서 아이의 뿌리 부분까지 상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큰 충치가 생겨버리면 그때는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 수가 있으니까 꼭 젖병을 떼는 습관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젖병 떼기는 아이의 신체 발달과 물론 아이의 건강의 문제에도 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육아 훈련은 꼭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기저귀.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 무렵의 아이들을 보면 본인이 대소변이 지금 마렵다는 거를 굉장히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들에게. 이때가 바로 기저귀를 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마다 발달 상태가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컨디션, 아이의 발달 상태들을 보면서 엄마들이 체크를 계속 해주면서 맞춰주는 게 좋은데요. 아이가 약간 좀 느린데 나는 빨리 기저귀를 떼고 싶다, 이래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너 기저귀 떼야 돼, 무조건 떼야 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는 건 오히려 더 반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기저귀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기저귀를 떼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아이의 컨디션에 무조건 맞춰서 교육을 해주시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클 수도 있고, 대소변을 본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내가 수치스럽다거나, 그리고 둘째 동생이 생겼을 때 심지어 퇴행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면
만 4세에서 5세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전에 제가 유튜브에 한번 배변 훈련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적이 있으니까요. 다시 찌유맘TV로 돌아가셔서 재생 목록에서 동영상을 한 번만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애착 물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애착 물건인데요. 저희 찌남이 같은 경우에는 애착에 대한 이런 물건이 없었어요. 애착 물건이. 그래서인지 주변에 보면은 애착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저희 주변에 제 친한 친구 아들이 있는데 그 큰 이불, 덮는 이불 있잖아요. 집에서 잘 때 엄마 아빠랑 같이 덮는 이불이 애착 이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착 이불을 밖에 나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야, 저렇게 큰 이불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 라고 물었더니 진짜 심히 고민을 했대요. 이거를 세탁소에 가서 일부만 잘라달라고 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고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처럼 아이들에게도 애착 물건은 가지각색이라는 점. 인형부터 시작해서 옷, 담요, 자신들의 물건 이런 거에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생후 18개월에서부터 만 3세까지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부모를 대신해 물건에 애착이 생긴다고 하네요. 이러한 행동은 3세부터 5세까지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5세 이후에도 잘 사라지지 않고 애착 물건에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엄마로부터 충분한 애착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다른 불안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는데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착 물건에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이걸 억지로 빼앗기거나 독립을 시켜버리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더욱더 불안감의 요소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억지로 빼앗거나 이거 절대 안 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그것 또한 아이한테 엄청 안 좋다고 하니까 애착 대상을 떼기 위해서는 아이 스스로 관심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엄마와 아빠가 굉장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네요. 다섯째, 놀이개 촉꼭지, 놀이개 촉꼭지, 공갈 촉꼭지, 쪽쪽이 이렇게 부르는 명칭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는 아이에게 물리기만 하면 잠잠해진다는 바로 이 요술 같은 물건, 바로 쪽쪽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쪽쪽이를 너무 물리고 싶어서 진짜 여러 종류를 다 샀어요. 진짜 이것저것 다 사고 어디 브랜드가 좋다더라 해서 여기서 이거 사고 저기에서 이거 사왔는데 다 물려봤는데 저희 찌자면 진짜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요. 물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뱉어버리고 또 이게 모양이 엄마의 유도 모양과 굉장히 비슷한 쪽쪽이가 좋다고 해서 또 그 물건 찾아다니면서 모양을 막 보면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 다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쪽쪽이 잘 물고 잘 자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때론 새벽에 잠 안 자는 아이한테 이 쪽쪽만 물리면 바로 잠든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놀이개 젖꼭지는 빨고 싶은 욕구가 줄어드는 생후 6개월부터 서서히 떼기 시작해서 2돌 이전에는 무조건 떼주는 게 좋은데요. 급성 중이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꼭 인지를 하시고 치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권장드린다는 점 꼭 알아주세요. 심한 경우에는 얼굴 골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음과 언어 발달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성급히 끊지는 마시고 서서히 이행 대상을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36개월 이전에는 가급적 끊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주변에 이거 끊으려고 제가 아는 친구들은 여기에 막 빨간 매니큐어도 발라도 보고 여기 식초를 막 약간 묻혀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통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는 앞에서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안 통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서서히 끊으려고 노력하셔야지 이거를 막 하루만 나 끊을 거야 막 이러면은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천천히 이행 대상을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밤중 수유.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밤중 수유입니다. 진짜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너무 이뻐요. 근데 너무 이쁜데 집에 딱 데리고 왔는데 계속 울기만 해. 근데 이 울 때도 낮에는 워낙 이제 우리 리듬이 낮에는 이제 괜찮으니까 안 자고 활동할 때라 막 오르고 달려요. 너무 이쁘니까 우는 것도 이쁜데
잠이 너무 오는데 새벽에 끊임없이 울고 계속 수유해야 되고 뭐 하잖아요.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꿈. 나는 꼭 50일 때는 통잠 재우고 말 거야. 나 50일 때는 밤중 수유 안 할 거야. 50일 지나서는 진짜 꼭 통잠 재우는 아이로 키워야지. 이런 정말 바람들이 많은데 그게 바람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첫째 아이 지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확히 50일 조금 넘어서 통잠을 바로 자기 시작해서 너무 편하게 육아를 했지만, 둘째 지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거의 돌 지나서도 통잠을 자지 않았어요. 너무 이게 밤중 수유도 계속 있었고 이게 모유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엄마도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했고 아이도 힘든 시기를 굉장히 많이 보냈었는데요.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 밤중 수유.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엄마들이 또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밤중 수유를 단칼에 난 끊겠다, 뭐 끊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전혀 없어요. 권고사항은 4개월부터 서서히 끊어가다가 6개월이 지나게 되면서 서서히 줄이거나 끊어가는 것인데요. 따라서 보통 아이들이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4개월에서 6개월 전후까지 밤중 수유를 끊어보실 수 있습니다. 확 끊는다는 개념보다는 3번이면 2번, 2번이면 1번, 1번이면 아예 없게끔 이런 식으로 단계 끊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되게 충분히 먹고 잠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후 2개월에는 5시간, 4개월에는 7시간, 6개월에는 9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자는 게 좋은데요. 잠을 잘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가 난 이후에도 계속 밤중 수유를 하게 된다면 이가 닿는 우식이 또 생기거나 충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라도 밤중 수유는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한 수면을 낮잠이 대체해서 자버리게 된다고 하면 생활 리듬이나 패턴이 깨질 수 있으니 밤중 수유는 서서히 끊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찌우맘의 육아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준비를 해봤지만 아직도 엄청난 정보들이 많다는 점, 더 궁금하신 질문이나 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질문들은 최대한 영상에 집중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 많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도 같이 눌러주세요. 구독. 그리고 점점 한 명씩 늘어나는 구독자 수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진짜 제 정보가 그래도 한 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하루하루 설렘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해서 찌우맘 정보 많이 가져올 테니 더 좋아해주세요, 영상.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